현상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으로 오늘 시장 함께 준비해 봅니다. 전문가의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인데요. 한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경기가 약했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크게 반등하는 상저하고 흐름을 전망했던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반기 성장세 둔화 전망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발표한 올해 전망치 1.6% 하향 조정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 어디로 향하는지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아침 좀 바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IMF를 비롯해서요, 국내외 기관들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한국 정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향 조정을 할지 그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이러다가는 상저, 하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상저하고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어제였죠. 산업연구원,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이죠. 거기에서 발표한 걸 보면 원래 상반기에 수출 감소율이 12.7%였는데 하반기도 플러스가 아니라 여전히 5.2%다. 네.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본하고 비교하면 일본 경제 구조는 고연봉의 빌딩 부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가의 네. 연봉도 많은 국가에 보면 우리나라는 빌딩 부자는 아닌데 고연봉을 받아온 수출 주도의 국가 경제인데 지금 가장 문제는 수출이 꺾였다는 거죠. 네. 이미 수출 품목을 보면 13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13대 주력 산업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플러스로 돌아선 거는 조선이 한 50% 올랐고 철강 3.8%, 2차 전지가 9.2%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 10개 업종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잘 아시듯이 반도체가 가장 큰 마이너스 폭을 이뤘고 그래서 하반기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 한 20%를 차지하는 반도체도 하반기에도 여전히 마이너스 12.8%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율이. 그렇다면 정부에서 예상하는 상저하고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경기 하향은 분명한 것 같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되면 보통 추경을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호 부총리는 자기 이름도 달려 있지만 자기는 추경을 하지 않는다고 일성으로 사실은 부총리에 입성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세수펑크도 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게 될 것 같다는 게 예상입니다. 그래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재정 건전성이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그나마,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렇죠. 네네. 지금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만 12조 4천억 원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고 장바구니를 보면은 반도체가 가득 이렇게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반도체주가 계속 잘 가려면 어떤 여건이 좀 마련돼 있어야 될까요? 외국인들은 역시 보통 반도체주가 6개월 선행을 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쯤 담았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반도체가 저점을 찍고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 분명은 한 것 같습니다. 그 시그널은 분명히 들어온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많이 이야기했겠지만 지난주에 엔비디아발 반도체 흥행이 지금 계속 불을 지핀 꼴인데 문제는 AI발 반도체 흥행이 전체 반도체 시장을 업그레이드시킬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를 주로 이끄는 것은 역시나 PC나 모바일 쪽이거든요. PC 모바일 성장률은 여전히 부진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유념해서 관전 포인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AI발 엔비디아라든지 이쪽 AI 반도체 쪽이 커진다는 거는 우리나라 반도체 구조상 메모리 쪽밖에 없고 메모리도 하이밴드 메모리 그러니까 HBM 쪽밖에 있고 HBM 물론 90% 시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시장이 메모리 전체 시장에서는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메모리 시장을 이끄는 건 역시 PC 모바일이고 플러스 빅데이터에 필요한 클라우드 시스템이 들어간 메모리 수량인데 이 AI 반도체가 흥행을 불은 지폈겠지만 전체적인 반도체의 기저효과를 다 끌어낼 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주 이제 향후 주가의 향방은 PC와 모바일 수요 좀 확인하면서 봐야 되겠다. 그렇죠.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요, 현재 지금 반도체 주가가 AI에 대한 관심으로
이 열풍으로 지금 뭐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부에서는 기대가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에서 이제 그 주도 섹터가 반도체로 이렇게 가는 것인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반도체 이후에는 어떤 sek터가 좀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 외국인이 12조를 샀다고 그러지만 네. 여전히 우리 시장에서의 문제는 유동성이 낮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유동성이 낮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도주가 유행처럼 바뀐다는 고정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몰렸던 이 개미 투자자들의 이 자금이 지금 2차 전지가 조금 수그러드니까 어디로 갈 것이냐. 이제 반도체로 한 번 더 오겠죠. 그러면 그 반도체가 또 끼면 이 자금들이 유동성이 낮은 상태에서의 자금들이 움직이면 되게 민감할 텐데 그 다음 주도주는 2차 전지도 이미 수그러든 상태고 반도체를 아까 말씀하신 것이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그 다음 섹터는 바이오 정도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바이오주는 충분히 시행착오를 거쳤고 그 시행착오 결과에서 굉장히 주가가 저가로 좀 내려온 상태라서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것은 체질이 조금 개선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고금리 상황에서 지금까지 바이오주는 저금리 상황에서 좀 모험 자본 형식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그걸로 인한 호재로 급등한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일어나면서 네. 바이오주를 이끌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행착오 거치고 고금리 상황에서도 일부 보이는 실적들로 보이는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체질 개선도 됐고 어느 정도 저가도 다졌고 그러면 바이오주도 하반기에는 볼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빨라진 순환매에 대한 말씀 주시면서 네. 바이오 섹터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해외 큰 손들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UAE 국부펀드가 지난 1월에 300억 달러 투자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달 중순에도 또 방안을 했습니다. 관련된 산업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데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섹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UAE 자금이 큰 손이죠. 네. 38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6개 분야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 생명공학 쪽하고 항공우주 쪽, 방산 쪽을 많이 좀 유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말씀 아쉽게 짧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들 명쾌하게 분석해 주신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